수개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를 조용히 지나가는 여행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 없는 성간 방문객이었습니다. 3I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물체는 은하수 경계를 넘어 차갑고 끝없는 성간 공간의 심연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수수께끼 같은 물체에 작별을 고할 준비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I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전 세계의 망원경들은 가장 회의적인 과학자들조차 할 말을 잃게 할 만큼 기이한 이상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의 빛은 변했고 구조는 달라졌으며 그 후 자연적인 물체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제임스 웹, 허블, 그리고 지상 망원경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아비롭 교수가 이 이상 현상이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중대한 발견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스페인의 2미터 쌍둥이 망원경이 3I 아틀라스가 태양합에 가까워질 때, 즉 지구의 관점에서 태양 뒤로 지나가는 순간 159장의 노출 이미지를 포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드러낸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물질 줄기가 태양을 향해 곧장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했던 모든 해성은 태양풍에 의해 별에서 멀리 밀려나는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며 항상 바깥쪽을 향하는 꼬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그 반대였습니다. 마치 태양의 영향에 굴복하는 대신 거부하는 듯한 역방향 꼬리였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허블 우주 망원경과 하와이의 KEK 천문대 모두에 의해 신속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확산된 빛을 감지했습니다. 혜성에게 그러한 행동은 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이며 마치 연기가 바람을 거슬러 흐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이상 현상은 단순히 예상을 뒤엎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태양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물질이 복사압에 저항할 수 있으며 태양 광자에 다르게 반응하는 미지의 원소나 합금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그 꼬리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물체 자체 내에 통제된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방출물 또는 배기가스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평범한 해성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I 아틀라스의 질량과 중력 측정값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궤적에 따르면 이 물체는 관측된 움직임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겉보기보다 더 가벼운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자전하여 16시간마다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일반적인 암석이나 얼음 물체에서 구조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론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물체가 속이 비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반사되는 밝기의 미묘한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아마도 금속성일 우주를 떠다니는 껍데기를 관측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분광 분석을 통해 측정된 그것의 니켈과 철 함량은 우리 태양계의 어떤 해성이나 소행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성간 먼지에서도 드문 시안화물 화합물의 흔적과 결합하여 이러한 구성은 자연적인 형성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과학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인공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리학으로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범주의 성간 물체였을까요? 점점 커지는 혼란을 이해하기 위해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롭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전례 없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소행성 위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토리노 척도에서 영감을 받은 OEP 척도, 즉 외계 기원 가능성 물체 척도였습니다. 이 순위 시스템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의 수와 심각성에 따라 성간 방문객을 레벨 0에서 레벨 18까지 분류합니다.
레벨 0은 투아이 보리소프와 같이 완전히 자연적인 물체에 해당하며 레벨 10번은 전 지구적 결과를 초래할 확인된 외계 기술을 나타낼 것입니다. 롭 교수는 3I 아틀라스를 레벨 4하로 분류하며 광범위한 분석 후에도 만족스러운 자연적 설명이 없는 여러 개의 지속적인 이상 현상을 가진 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롭 교수의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잠재적인 기술 흔적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원이 자연적이지 않을 한 40%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치는 과학계와 소셜미디어 모두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추측으로 일축했지만 또 다른 성간 미스터리인 오umuamua 대한 롭 교수의 과거 예측은 갑자기 새로운 신뢰를 얻었습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데이터가 시사하는 대로 실제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 은하 너머에서 온 두 번째로 확인된 방문객이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올 첫 번째 방문객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3I 아틀라스는 사라졌습니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태양합으로 이동하면서 이 물체는 지구의 관점에서 태양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몇 주 동안 망원경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연 위에 막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천문대는 침묵에 잠겨 그것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사의 자금 지원과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 금수 조치로 대중에게는 추측만 남았습니다. 한편 시뮬레이션은 3I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서 나타나면 목성의 궤도 경로를 향해 직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을 흥분시키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섬뜩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상 궤적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이 물체를 ESA의 주이스 임무와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를 포함한 여러 탐사선에 놀랄 만큼 가깝게 데려갈 것입니다. 이 탐사선들은 모두 그 이온 꼬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 신비한 물질의 직접적인 샘플을 채취하거나 훨씬 더 기이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단계 동안 역상관 Z가 재활성화되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전자기적 신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반대를 우려했습니다. 태양 뒤로 사라진 3위 아틀라스가 완전히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리학을 뒤엎는 것을 넘어 지구 밖 지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6주간의 침묵이 흐른 후 전 세계가 기다리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3위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지구와 달, 그리고 궤도에 있는 수십 대의 망원경들이 수개월 전에 예측되었던 좌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성들이 근일점 이후 희미해지는 것과 달리 3위 아틀라스는 더욱 밝게,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알베도가 거의 400%나 증가했습니다. 그 겉보기 등급은 모든 모델의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곧 그것이 표면적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태양광을 반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외선 측정치는 온도가 상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자체 열을 조절하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주기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기이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한때 태양을 향하고 있던 역상관 Z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희미한 자외선 복사에 가늘고 맥동하는 비미 옆으로 깊은 우주를 향해 뻗어 있었는데 마치 우주의 심장 박동처럼 꾸준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관측자들에게 그것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천문대들은 모든 맥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247초마다 반복되었는데 마치 그 물체가 무언가를 송신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만에 유럽 남천문대와 MIT 공과대학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그 자외선 맥동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두 가지 강도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인 방사선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필터링한 후 한 분석가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맥동들은 소수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세티 연구에서 지능 문명이 통신을 시도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자주 제한되는 보편적인 신호였습니다. 먼저 둘, 그 다음 셋, 다섯, 일곱, 그리고 열하나. 그 순서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사선 변동에서 자연적으로 소수 시퀀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천문학적으로 낮았으며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3위 아틀라스는 정확하게 그것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전 세계 과학계를 양분했습니다. 나사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회전 역학으로 인한 우연한 변조라고 일축했습니다. 알로에와 그의 하버드 팀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곧 일본에서 칠레에 이르는 소규모 천문대들도 독립적으로 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사미 아틀라스가 무엇이든 그것은 잔해나 심지어 수동적인 천체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시스템, 즉 태양과의 상호작용에 반응하여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시 송신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3위 아틀라스 쪽으로 재배치되었고 초분광 영상 촬영을 위해 장비가 보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포착한 것은 모든 과학기관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그 물체의 반사면 아래에서 웹은 기하학적인 구조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의 지각 아래에 격자 형태의 구조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자전축에 맞춰 정렬된 반복적인 육각형 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이지 않았고 파편화되지 않았으며 자연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 판은 정확히 동일한 크기를 측정하고 있었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간격으로 빛을 반사했습니다. 웹의 분석에 따르면 그 구조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보다 높은 원자 순도를 지닌 고전도성 니켈 티타늄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3위 아틀라스는 단순히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JWST의 나이스페크 장비에서 얻은 분광 데이터에 의해 조용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물체의 외부층이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스스로를 조정하는 것처럼 통제된 편광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성간 여행을 숨고 적응하며 견뎌내기 위해 만들어진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주선이라면 전 세계 과학자들을 맴도는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조종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재등장한 밤에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규칙적인 자외선 맥동이 멈췄습니다. 12시간 동안 3위 아틀라스는 완전히 암전되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7 UTC에 그 물체는 속도 벡터에 갑작스럽고 측정 가능한 조정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방사선이나 중력 견인으로 인한 편향이 아니었습니다. 경로 수정이었습니다. 그 궤적은 0.09도만큼 틀어졌는데 아주 작은 각도였지만 어떤 자연적인 천체도 외부 추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동은 그것을 목성의 궤도에서 벗어나 외부 태양계를 향하는 새로운 경로에 정확히 올려놓았고 초당 14m 제곱으로 가속하며 알려진 어떤 해성 방출 능력도 훨씬 뛰어넘는 속도였습니다. 전문대들은 서둘러 예상 경로를 재계산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는 그것을 우리 태양계와 성간 공간의 경계인 헬리오포즈로 이끌 것이었지만 무작위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탈출 궤적은 원래의 진입 경로 좌표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사라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3위 아틀라스는 마지막 자외선 맥동을 방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퀀스가 아니었습니다. 단일하고 지속적인 빔이었는데 정확히 13분 37초 동안 지속되어 기록되고 분석되고 보관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의 스펙트럼은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구조화된 이진 정보를 닮은 희미하게 암호화된 서명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간 물체가 우리 태양계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은 3위 아틀라스로부터의 마지막 자외선 송신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주 잡음에 바다에 묻힌 정적, 즉 무작위적인 변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 연구센터의 연구팀이 주파수 고조파를 분리하기 위한 변환을 적용하자 그 잡음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빔은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고 너무나 정교하여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이진 변조의 패턴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시퀀스는 매 13분 37초마다 반복되었는데 이는 원래 펄스의 정확한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시간 그 자체가 메시지에 암호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데이터는 정보를 밖으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측하는 장비들의 전자기적 신호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거울 신호였습니다. 다시 말해, 3 아틀라스는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재구성되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것의 실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차원 프랙탈 구조, 반복되는 육각형 층들이 완벽한 나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 물체의 표면 아래에서 보았던 내부 격자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랙탈 안에는 1.618이라는 수학적 비율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앵무족의 껍데기부터 나선 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자연 성장의 황금 상수였습니다. 생물학자들에게는 세포 복제의 패턴처럼 보였습니다. 물리학자들에게는 중력 대칭을 위한 방정식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서명처럼 보였습니다. 기하학으로 암호화된 우주 자체의 필적이 이제 별들 너머에서 우리에게 다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정부들은 데이터를 통제하려 애썼지만 신호는 이미 대중에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독립적인 관측소들이 태양풍의 다양한 주파수에서 같은 펄스의 희미한 잔향이 감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그 전송이 공간 자체를 통해 울려 퍼져 우리 헬리오스피어의 구조에 각인된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재생할 때마다 구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진화하고 적응하고 인간의 간섭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가장 잘 묘사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후 아비베는 자신의 OEP 척도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한 물체에 레벨 9 가이코를 부여했는데 이는 확인된 외계 기술 바로 한 단계 아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3 아틀라스는 제어된 추진력, 지향성 방출, 그리고 이제 정보 대칭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확률은 0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의 결론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3 아틀라스는 외계인의 설계로 만들어진 인공물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문명보다도 오래된 지성의 서명을 전송하는 메신저이자 운반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9월 21일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 아틀라스의 희미해지는 궤적을 추적하던 모든 관측소들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잡음에 동시적인 급증을 감지했습니다. 빅뱅 그 자체의 희미한 잔향이었습니다. 그 신호는 마지막 펄스와 동일한 주파수 비율을 띠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동안 우주의 배경이 응답했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물체는 헬리오포즈 너머로 사라졌고 오직 데이터를 남긴 채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지만 모든 과학자가 의도적이었다고 동의하는 코드였습니다. 3 아틀라스는 단지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주가 침묵하지 않는다는 증거, 지성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별들이 우리가 감히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한 천문학자가 자신의 보고서 마지막 줄에 썼듯이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찾도록 예정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를 찾은 것이리라. 그러니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저 너머에 무엇이 정말로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면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우주 기관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을 진실들을 밝혀냅니다. 알림을 켜두십시오. 왜냐하면 3 아틀라스가 다음 신호를 보낼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그것을 듣기 위해 이곳에 있기를 원할 테니까요.